러시아 출신의 한 소녀가 독립기념관 해설사가 되었답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또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올레나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마치 서울 위에 연한 시트를 덮어 놓은 것처럼 회색빛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캐리어를 꼭 쥐고 비행기 발판으로 걸어 내려갔죠. 그 순간 한국은 그저 출장을 위한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니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반들반들한 바닥 위에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여행객이 수화물을 끌며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곳곳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저도 입국 심사 대기줄에 서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한글 표지판을 보며 이 문자가 무슨 뜻일까라고 머릿속에서 외웠죠. 심사관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바퀴 달린 짐가방 소리와 사람들 대화 소리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고 커다란 전광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번갈아가며 도착과 출발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갔고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멈추자 택시 기사가 상냥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겨우 안녕하세요 라고 답하며 뒷좌석에 몸을 맡겼죠. 한국어를 잘 못했고 영어로도 설명해야 했어요. 호텔 XX동 XX호라고 영어로 말하니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미터기를 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놀라웠어요. 유리벽으로 된 고층 빌딩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위로 형형색색의 광고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택시 창문 너머로 녹색 산과 아파트 단지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었는데 은은한 흰색과 노란색 조명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었죠. 가끔 빗방울이 택시 유리에 내려앉아 흐르는 모습은 마치 작은 빛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빗방울을 손끝으로 터치하며 이건 마치 색색의 작은 전구 같다고 생각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주셨는데 귀에 익지 않은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리듬에 몸을 맡기며 서울 사람들은 바쁘지만 활기차구나라고 느꼈어요. 스쿠터를 탄 사람들이 택시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 갓 지은 밥 냄새와 볶음 냄새가 가끔씩 섞여 들어오는 향기는 저에게 고향 모스크바의 만두 냄새를 떠올리게 했어요. 오늘은 가볍게 일만 보고 돌아가야지. 감정은 잠시 접어 두자라고 다짐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왼쪽에 한강이 보였어요. 넓고 잔잔한 강물 위로 작은 보트가 천천히 떠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는 늘어선 가로수가 마치 경비병처럼 강가를 지키고 있었죠. 강가 위를 지나는 다리 위로는 보도와 도로가 나란히 있었어요. 저는 강이 이렇게 넓다니 하고 놀랐어요. 모스크바의 작은 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택시는 드디어 서울 시내로 들어섰어요. 건물들은 서로 바싹 붙어 있었고 거리마다 버스와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어요. 음식 포장마차가 켜놓은 불빛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국물 냄새를 맡으니 한국 음식은 정말 진하고 매콤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호텔에 도착하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시아처럼 흩어진 도시 불빛이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침대에 가방을 던지며 이제 곧 회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이 어떨지
내 감정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문득 이곳은 내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살며시 커튼 밑으로 슬며시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방이 연한 금색 빛으로 물들었죠. 오늘은 대학 실험실에 처음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며 옷을 챙겨 입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맞추고 캐리어를 끌고 호텔 복도로 나섰죠. 복도에서는 커피 향이 살짝 풍겨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올라서 거울 속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스스로에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다짐했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에 들어서자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책가방을 맨 채 걸어가는 친구도 있고 노트북을 들고 급히 뛰어가는 친구도 보였어요. 벽에는 로봇 동아리 홍보 포스터, 영어 회화 모임 공지, 문화행사 안내 등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공과대학은 역시 활기가 가득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안내 표지판을 따라 공학 실험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큰 실험실 문이 열렸어요. 문 안에는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면서 여러 대의 기계 가닥이 책상 위를 덮고 있었어요. 작은 로봇 팔 모형을 만지작거리는 학생도 있었고 코드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죠. 눈길이 닿은 로봇 팔 옆에는 프리아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 친구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올레나 씨 맞으시죠? 프리아가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햇살 같다 느껴졌죠. 저는 인도에서 온 프리아예요. 이번 학기에 여기서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살짝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네, 저는 올레나예요.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러시아 억양이 섞인 제 말투에도 프리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자하라는 이름표를 단 남학생이 나타났어요. 그는 논문이 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얼핏 보기엔 머리가 단정치 않게 헝클어져 있었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자하하가 활기차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올레나. 난 타지키스탄에서 온 자하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저는 그와 악수하며 대답했어요. 반가워요, 자하. 러시아에서 왔어요. 여기 와보니 정말 낯설어서요. 자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실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기로 유명하다잖아. 놀 시간이 없대. 진짜야? 프리아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웃었어요. 아니야, 자하. 한국에도 재미있는 곳 많아. 점심 먹고 이야기해줄게. 자하가 눈을 반짝이며 음식, 로봇 얘기만 했지. 난 배고프다. 라고 말하자 프리아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올레나 씨, 우리 점심 먹으러 가요. 비빔밥 좀 먹어볼까요? 저는 조금 머뭇거리며 비빔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프리아가 귀여운 비밀을 알려주듯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밝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살짝 울렸지만 벽에 붙은 로봇 그림과 수식 사진을 보며 호기심이 커졌어요. 저는 이곳은 마치 예전 교과서 속 모습이 현실이 된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급식실에 들어설 때 매콤한 냄새와 따뜻한 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길쭉한 테이블에는 학생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갓 지은 밥, 보드라운 나물들이 선명한 색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프리아가 큰 은빛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비빔밥이에요.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과 달걀을 올린 뒤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거예요. 저는 그릇을 받아들고 고추장을 조금 넣은 뒤 채소와 밥을 섞었어요. 알록달록한 색이 뒤섞이며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고개를 숙여 내 코 가까이에 그릇을 가져가자 고소한 밥 냄새와 매콤한 향이 입맛을 돋우었어요. 숟가락으로 한 입 더 올려 입에 넣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의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PRIYA가 활짝 웃으며 그렇죠? 라고 말했고 자아도 한 입만 달라고 라며 제 그릇을 받아 먹었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정말 대박이야. 식사하는 동안 학생들은 저마다 늦은 밤 코딩하다가 산책을 했던 얘기나 주말 산행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따뜻한 국물과 비빔밥의 매운맛이 천천히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교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녀는 보라빛 스카프를 두르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올레나 씨, 처음 한국 음식을 맛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교수님. 정말 맛있었어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손짓했어요. 좋아요. 점심 후에 한국 역사를 보여드릴게요. 흥미로우실 거예요. 저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한국 역사요? 재미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교수님은 나지막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재미없을 수가 없죠. 2시에 여기서 만나요. 그 말을 남기고 교수님은 빠르게 걸음을 옮기셨어요. 저는 프리아와 자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프리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네, 올레나 씨. 한국의 역사를 함께 배워봐요. 자하는 팔짱을 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역사라 지루하면 어쩌지? 프리아는 손가락으로 지금 먹었던 비빔밥처럼 매콤하고 재미있을 거예요. 라며 윙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기대할게요. 우리는 서로 스며드는 느낌으로 복도를 나와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제 진짜 한국 이야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2시가 되자 저는 대학 정문 앞에서 교수님과 프리아, 자하를 만났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솜사탕처럼 하얀 구름 몇 점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죠. 프리아와 자하와 함께 작은 미니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이 점점 멀어지자 건물들은 녹색 들판과 낮은 언덕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손을 창문에 댄 채 바깥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달리자 버스는 키 큰 소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길로 들어섰어요. 소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속삭이는 듯했고 공기는 소나무 향기와 풀이 자라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곧 커다란 벽돌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기둥이 높이 세워진 입구 앞에는 커다란 간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 심장은 두근거리며 드디어 이곳에 왔구나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긴 오솔길을 따라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돌기둥 위에는 용감한 사람들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어요. 동상들은 마치 지금이라도 길 위로 걸어 나올 것만 같았죠. 프리아는 비석 앞 안내문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분들은 나라를 사랑하여 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고요한 전시실이 있었어요.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나무 바닥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벽에는 옷과 사진,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저는 낯익은 갈색 가죽 일기장 하나가 작은 유리 진열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가죽 표지는 갈라져 있었고 종이들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교수님이 저를 김동영 전시라고 적힌 안내판 앞에 인도하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검은색 선비 모자를 쓴 젊고 단단한 눈빛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김동영, 1905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생.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1939년 사망. 2024년 고국으로 귀환. 저는 유리 진열장에 손을 얹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이곳에 서 계셨던 분들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참아내었어요. 프리아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여기가 바로 당신 조상의 이야기예요, 올레나. 그 앞에는 강가, 곁에 작은 마을 모형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초가집들이 논 사이에 옹기종기 놓여 있었고 소 몇 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었어요. 안내문에는 연해주 지역 고려인 마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모형을 보며 증조 할아버지가 이 길을 걸으셨을까라고 상상했어요. 부드러운 흙길을 걷는 모습, 소나무 바람 소리를 들으며 경외심을 느꼈죠. 그러다 자아가 살짝 저를 팔꿈치로 찌르며 말했어요. 올레나 저기 봐. 안내판 너머에는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편지 더미가 있었어요. 한 장을 집어보니 김동영이라고 쓰인 주소가 보였어요. 제 심장이 멎을 듯 떨렸어요. 편지에는 오빠 잘 지내고 있나요? 매일 조국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손끝을 유리 진열장 위에 가볍게 대며 이게 우리 가족의 실제 이야기였구나라고 혼잣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어요. 중앙에는 홀로그램이 떠 있었고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어른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뒤편 스크린에는 가득 찬 기차, 떠나는 사람들, 먼 산 풍경이 차례로 비쳤어요. 홀로그램은 고려인들이 어떻게 강제 이주되어 고향을 떠났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홀로그램을 바라보다 울컥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이런 수많은 고비를 겪으셨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홀로그램이 끝나자 조명은 밝아졌고 우리는 작은 정원으로 나왔어요. 벚나무들이 분홍빛 꽃을 가득 피우고 있었어요. 가벼운 바람이 불자 꽃잎들이 마치 풍선을 불어놓은 것처럼 천천히 물결치며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꽃잎 하나를 손에 펼쳐 보았어요. 바람에 실려 꽃잎이 살랑 흔들리자 환영받는 기분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아는 저를 보며 활짝 웃었고 자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은 상냥한 표정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한국이 내 뿌리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느꼈죠. 과거에는 단지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 조상이 꿈꾸던 곳이었어요. 교수님은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올레나 씨는 자신의 뿌리를 마주했네요. 이 느낌을 잊지 마세요. 한국은 지도 위의 한 나라이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벚꽃잎을 보며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증조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해질녘 물가에 비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로 이 나라가 제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독립기념관에서 돌아온 밤, 호텔 방 천장이 서서히 어두워지는데도 저는 잠에 들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 불빛이 반짝였는데 가슴속에는 이상한 울렁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바로 한국 시민권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정부 사이트를 열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증조 할아버지 신분증명 자료, 그리고 시민권 신청 동기서. 목이 메어왔어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선 러시아에서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 증조 할아버지 기록, 그리고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야 했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준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해야만 한다는 다짐이 이미 피어올랐어요. 저는 할아버지 집에 있던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진이 있었어요. 그중 한 장에는 작고 앳된 얼굴의 증조 할아버지가 단정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사진 옆에 적힌 이름과 연도를 공책에 고스란히 옮겼어요. 그리고 제 증조 할아버지 일기장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둔 파일을 찾아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이걸로 충분할까? 라고 생각하며 화면을 응시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지금이라도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다가왔어요. 새벽이 훌쩍 지나고 저는 잠들기 어려웠어요. 그날 아침 저는 캐리어 가방을 들고 길을 나섰어요. 가벼운 바람이 불었고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시청역에서 내려 출입국 외국인청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각자 서류 가방을 든 채 심각한 표정으로 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마음속으로 이건 증조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야 라고 되뇌었어요. 드디어 제 순서가 되었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여기서 태어나신 건 아니죠? 왜 한국 국적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어요. 제 증조 할아버지 김동영님은 조선 독립운동 가셨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셨지만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죠. 2024년에 그분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분의 유지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 시민이 되어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류를 도장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초청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셨죠. 밖으로 나서니 서울 거리는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버스와 자동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도심 속 카페에서 아침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여권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지나가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모습에서 이들도 각자의 꿈을 안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간단한 와플 하나를 사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와플 위에 달콤한 설탕이 녹아내리며 입 안 가득 퍼지는 순간,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위로가 제 가슴속을 채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인터뷰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증조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거라는 약속을 떠올리며 오후의 태양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나는 할아버지께서 못 다 이룬 꿈을 이곳에서 이룰 거예요. 잠들기 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야. 내 희망이고 증조 할아버지의 희망이야. 며칠 후 면접 초청장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제 손이 떨렸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색 치마를 골라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손이 떨리며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출입국청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길가 건물 유리에 반짝이며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모스크바에서 자라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출입국청 로비에서 저는 지시받은 창구 앞에 섰어요. 담당 관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확인했어요. 올레나 김씨 면접 준비 잘 하셨나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준비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관리는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며 명부를 펼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제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며 싸우셨어요. 이제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의 일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계속 말했죠. 저는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명절을 몇 가지 알려주시겠어요? 관리는 또 물으셨어요. 저는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송편을 만들고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는 명절입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기여하실 계획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한국 역사를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면접이 끝나자 관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서울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일주일 뒤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적힌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어요. 해냈다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한 달 후 저는 독립기념관 외국인 해설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이름표를 달았죠. 손에는 한국 역사 팸플릿과 사진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첫 안내 그룹은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독립기념관을 안내해 드릴 김올레나입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방문객들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앞에는 제 증조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제 증조 할아버지 김동영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위해 만주로 가셨고 나중에는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러시아로 가셨습니다. 2024년에 이곳으로 귀환하셨어요. 작은 아이가 손을 든 채 물었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주 먼 곳에서 살다 돌아오셨지만 한국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게는 한국이 고향입니다. 방문객들은 박수를 살짝 보내주었고 저는 벅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다가 작은 연못이 있는 정원으로 나왔어요. 연못 속에는 주홍빛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고 벚꽃잎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꽃잎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어요. 증조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가겠습니다. 밖에 있는 어린이들이 웃으며
벚꽃 밑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내 임무는 증조 할아버지의 꿈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서울 하늘은 점점 주황빛으로 물들어갔고 저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기념관을 떠났어요. 앞으로도 매일 이곳에서 역사를 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생각을 하니 설레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저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독립기념관에서 해설사로 일하는 첫날이었어요. 저는 단정한 유니폼, 하얀 블라우스와 짙은색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마음속으로 큰 숨을 쉬었어요.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저는 한국 시민이었고 오늘부터 많은 분들에게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밖으로 나가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벚나무가 줄지어 피어 있었고 분홍빛 꽃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요. 가벼운 바람이 불자 꽃잎이 살짝 떨리며 떨어졌어요. 떨어진 꽃잎 하나가 제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행운의 징표가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말했죠. 기념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빨간 벽돌이 아침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저는 동료 해설사들과 만나기로 한 로비로 걸어갔어요. 다들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채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저는 안내책자와 한국 역사 팸플릿 묶음을 받았어요. 처음 받은 손님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었어요.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죠. 미소 지으며 그들을 안내석 앞으로 이끌었어요. 손에는 작은 한국 역사 팜플렛과 증조 할아버지 사진 자료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독립기념관 안내를 맡은 김올레나입니다. 이곳에서 제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관람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벽에 걸린 증조 할아버지 초상화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여기 이분은 김동영입니다.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분이죠. 비록 강제 이주하여 러시아로 가셨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살짝 물었어요. 앉아 계실 때 사진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네, 젊은 시절 모습이세요. 한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 해설사들과 살짝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1937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를 당해 먼 러시아 땅으로 떠나셨죠. 1939년에 돌아가셨지만 2024년에 이곳으로 고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이곳은 그의 무덤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분이 끝내 못 이루신 집으로 돌아오셨죠. 관람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살짝 눈가를 닫기도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음 전시로 안내했어요. 밖으로 나와 작은 연못이 있는 정원으로 향했어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물 위에는 여전히 벚꽃잎이 떠 있었어요. 햇살이 물 위를 가만히 비추며 반짝였죠. 저는 주머니에서 그 꽃잎을 꺼내 다시 만지작거렸어요. 증조 할아버지, 이제 제가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오후에는 지역 학교에서 온 중학생들이 왔어요. 그들은 풀로 만든 공책과 필기구를 들고 질문을 준비한 듯 했죠. 그들은 왜 증조 할아버지는 러시아로 가게 되었나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나요? 같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에 적힌 글귀를 보면 조국을 잃어도 조국은 마음속에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 글귀 덕분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고, 저는 우리가 모두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자 아주 뿌듯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기념관을 나와 작은 길을 걸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진 길 위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꽃잎이 헝클어져서 공중에 흩날렸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일상이지만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이곳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제가 이곳 소속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벚꽃가지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한층 맑아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저는 증조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거예요.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역사를 전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가 이곳에서 계속될 거야 라고 속삭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제가 걸을 길은 멀지만 그 길 위에 진정한 제 뿌리가 있음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